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지스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저번 주에 좀 좋은 내용을 갖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상승 이후에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정확하게 했어요. 이 전에 저항이 생겼던 자리를 자 돌파를 갭으로 하고 밀고 상승.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주봉을 좀 가보시면 자 가볼게요. 자 주봉에서 보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한 장대 양봉 하나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전에 과거의 흐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이 과거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돌파를 했을 때의 자, 장대 양봉 하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 고점을 뚫었을 때 물론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는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오고 빠질지 아니면 오늘처럼 빠질지 이거야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봉상에서 좀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눌리는 걸 오늘 확인했다. 눌리고 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현재 위치에서도 조금 더 눌렸다가 깊게 눌리면 안 돼요. 깊게 눌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눌림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어느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일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역시 돌파를 해주고 지지해줬던 86만 6천 원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조금 내려왔다가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눌림을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너무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위에 상단 쪽인 86만 원대만 일단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생긴 위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86만 원대와 그 다음에 이 82만 원대의 위치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를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매수는 어디? 네, 상승 전. 빠지더라도 상승하기 전. 빠지더라도 상승하기 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따라갈 만한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수를 꼭 해야 된다. 이 종목을 매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전, 상승 전, 예, 상승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절대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아라.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이 HLB는 올라갈 때 따라갈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모아 가신다 할 때는 끝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5일선이 뭐죠? 5일선, 그냥 5거래일 중심을 연결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5일선을 넘어갈 때 사지 마세요. 5일선 넘어갈 때 사지 마십시오. 그냥 5일선 밑에 깔려 있을 때 매수를 꼭 하십시오. 차라리 매수하시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HLB의 특징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어설프게 반등이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쉽지 않은 상승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좀 강한 상승이다라고 해야 될지요. 아니면 뭐 갭상승 아니면 빠른 상승 이러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잡지 마시고 밑에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HLB의 어떤 뭐 특징이다 뭐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HLB 상관없습니다. LB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든 상관없이 주가의 흐름에서의 지금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설픈 반등이 아니라 강한 반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승. 그래서 미리 매수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 이후에 기준 이탈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제가 녹음을 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그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본다라고 할 때 꼭 따라가는 그런 매수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복적인 손절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HLB를 계속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흐름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반등과 이제 상승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상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추격 매수하고 그동안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면서 손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비중만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덩치만 커지고 있어요. 지금 계좌 상태가 좋아지면서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비중만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손실 나고 나서 손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빠질 때마다 저점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그리고 이탈하니까 손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계좌가 안 좋아집니다. 차라리 조금씩 뭐 10을 예를 들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2 이렇게 그러니까 10 여기서 10 여기서 10 올라갈 때 손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이렇게 조금씩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승에 대한 것이 뭐 어설픈 상승이 아니라 뭐 큰 상승, 뭐 빠른 상승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상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오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하락이 또 나와서 하락 이후에 밑에서 작업하는 것 또 이런 말씀 드렸다라고 해서 뭐 많이 빠진 이런 걱정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현재 위치를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이탈을 하지 않고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것. 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겠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것을 멀리 보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 대한 이탈, 반등 나왔을 때 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대응을 하시고 지금 너무 멀리 보시는 게 문제예요. 지금 2년 동안 이것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비중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지금 어떤 계좌에 대한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탈이 되면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게 HLB에 대한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계좌 상황에서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이탈이 되면 좀 줄여야 되겠다. 올라가면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 빠져도 신경 안 쓴다. 밀려도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에 있어서 길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다. 단기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제가 스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만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위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뭐 빠른 상승. 근데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이 나왔을 때 그냥 홀딩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부분 정리할 거냐.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어떻게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횡보가 길면은 시간이 길겠지만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짧은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